네, 거래소에서는 쏠림 완화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조선, 전력인프라 이 시간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오늘 강세 패턴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의 선스닥 회복하고 발동을 더 걸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코스닥이 어렵거든요. 여인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네,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전쟁 이제 이슈를 조금 동실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은 반응이 조금 차별화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이번 6월 달 만기일 이후 9월 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가독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에 삼전 닉스에 목매달던 장과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수의 기준으로 올라가다 밀리고 원봉이 떨어졌는데 지난 목금 5월까지 보면은 제가 상승 종목 수가 그동안에는 뭐 좁아지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죠?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양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지난 6월 만기 전 수 목요일 전후까지 그냥 수급으로 인위적으로 또는 좀 왜곡되면서 초과 조정을 받은 가격 매력 있는 쪽으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오히려 지금 뭐 단기 수익률이든 향후 수익률이 지금은 주도주 축이었던 반도체 축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명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실리를 가질 것이냐. 실전에서 이제 실리를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대로 보시고 여기서 뭐 지수를 제가 예측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여기가 뭐 새로운 상승으로 정고점을 뛰어넘는 장이 될 거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얼음을 보일 것인가,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수준량은 제가 지난 6월 첫째 주까지 하단에 있는 코스닥이든 코스닥 업종은 파는 급등해야 대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지금 뭐 설명드렸던 대로 조선 고실적은 되는데 뭐 주가가 찍어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결론적으로 등락 주고 3만 원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주가도. 그러니까 2만 5천 원대 유업할 때가 지난주가 얼마나 쌌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SMR 원전도 이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어빌리티가 딱 20일에 걸려있는 10만 원 초에 들어오는데 일단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죠. 이것도 실은 이번 전쟁의 피해주입니다. 전쟁의 피해주는 고유가의 피해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건설이라든지 산업 소재라든지 인프라 조선이 피해 업종이고, 또 원전은 왜 이렇게 못 가냐 하면은 이게 실은 트럼프의 에너지죠. 에너지 섹터는 실은 미국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전쟁이 일으키고 트럼프가 입지가 약화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태양광 관련주들이 확 날아가 버렸죠. 그죠? 신재생이. 미국 민주당의 에너지가 갔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서명은 물론 19일 날 한다고 하죠. 아직 완전히 사이닝은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은 이거 트럼프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거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그 펀드 매니저들이 6월 초순 이번 만기를 실은 여러 펀드들이 교체가 실현됐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편입이 많았었어요. 갑자기 지난주 보니까 LG 뭐 LS 일렉트릭이죠. 확 급락시키고 그러죠. 그리고 앞에 펀드 매니저 팀들이 가지고 있던 거 때려버리면서 금요일 종가에 실은 원전주를 상한가까지 몰려붙였습니다. 아마 이거 확인한 분들 있을 건데 뭐 그날 한전기술이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BHI 한전 KP에서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원위치하고 매물 소화죠. 이건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 교체된 새로운 운용자 측에서는 원전 보겠다는 뜻입니다. 원전주 내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요. 물론 대표주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업종 간의 편출이 좀 컸던 거, 그거는 비하인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도 제가 70만 원대는 챙기지만 60만 원 깨지면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네이버도 30만 원 깨지지만 23만 원 미만 내려오면 봐야 된다. 이 이야기는 했는데 뭐 지난주 하신 분들은 성과들은 다 냈을 거예요. 네이버는 다 바로는 못 가겠죠. 네, 근데 또 뭐 24m, 23, 22 기회 갖고 현대차 그룹도 1차 반등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등주고 다시 제가 보기에는 저점은 나올 건데 아마 저점이 높아지지 않겠냐. 왜 제가 이거 현대차 그룹이나 네이버도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실 실적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한성숙 경제부총리 어디 출신인가 보시면 알 거고 앞으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정책적 발의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주어진 무슨 현금합니까? 코스닥은 계속 보유고 1차적으로 예 지금 뭐 반응이 강하게 나왔던 반도체장의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부산물이거든요. 예, 반도체 장비주부터 1차적으로 반응이 한번 쫙 된 겁니다. 장비의 대표주는 예, 원익 IPS고 최근에 지금 뭐 테라펠 이야기 나가지고 HPS가 단기 급등을 완투가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의 대표주도 뭐 다 반영했죠. 일단 반영한 다음에 예, 1차 고점 만들고 다시 매물 수화 과정은 그칠 거라 봐야 되죠. 부산 테스나도 그렇고 예, 다만 이틀 이상 빠지면 저는 기회로 보겠습니다. 네, 이틀 이상 빠지면은 기회로 본다는 거고 주말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그 스페이스X에 500억 투자했다고 급등했는데 이것도 역조정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재도 최근에 후성, 네, 부품도 뭐 보니까 ISC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응했었습니다. 네, 급등 매물 수화 할 때 봐라죠, 제가, 그죠? 네, 이거 좀 중요해 보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 기점, 뭐, 목금에 2차 전지하면 갈 때 됐다 했죠. 너무 많이 죽여놔버린 거죠. 오늘은 지금 뭐 삼성 SDI나 LG 엔솔도 반응하는데 그거보다는 네, 코스닥 시총의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BM이 주도하고 에코프로가 따라오고 있죠, 그죠? 네, 이것도 보면은 자세히 공부하면 2차 전지 공부하시면 아실 건데 실적은 턴어라운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과 조정에 사면은 안 물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2차 전지 가격 매력이 뭐 충분히 들어왔다 이야기할 때, 예, 듣고 그때 뭐 16, 17 이렇게 했죠? 그때 사실 뭐 들어보면 한 20만원 돌파해보, 확인해 보세요. 다만 제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요번에 2차 전 반도체 장비 소부장처럼 업앤다운이 코스닥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한 김에 조금만 시간을 제가 할애가 이 도표를 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코스닥 하반기 기대 모멘텀인데 뭐 쭉 다 아는 사실들이고 1차적 반도체 소부장 넣고 급락한 바이오 반등 기대도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6번이 국민참여 성장펀드 2차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모집하고 또 돈 들어올 거고 7번에 보면은 코스닥 승강제 시행 이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코스닥 승강제를 시행해가지고 프리미엄 100개 종목을 선정하면서 이거 ETF 자금이 빠따가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예, 과도한 저평가고 또 정부 청와대 의지도 있기 때문에 예, 등락은 있고 업앤다운 있겠죠. 오늘 1050에 당기 고점 다시 매물 소환하는데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좀 빠지진 않을 거예요. 바이오도 지금 뭐 알테오젠이 정확하게 뭐 지수 리듬인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바이오를 지금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뭐 페트론도 그렇고 최근에 예 지금 내용은 무시하고 일단 수급으로 공매도로 바이오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번 반락에서 공매도 친 애들은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재료나 스케줄도 전혀 파악 안 하고 들어온 애들이 공매도 치고 있거든요. 단기 흐름이 조금 예 지금 오늘 다 업종에 비해서 약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 네 가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빠르게 가격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서 피해주하고 수혜주들도 오늘 일부 조금 반응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대처 방법 포함해서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가 이야기하고 지금 남은 일정 섹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80불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제 지난 금요일 차트고요.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120일에 81.5, 82불 깬 지금 80.78불 거래되고 있죠, 그게. 예. 추세와 트렌드는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당장은 80불 근방에서는 또 뭐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번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 정제 시설도 좀 깨진 데가 많고 중동에 그다음에 지금 뭐 지뢰 제거한다고 100% 지금 선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스팟 가격이 어느 정도 80불 전후 이랬는데 다음에 전쟁의 마무리 고로 유가는 다시 출발 지점까지는 빠진다 봐요, 하반기에. 네, 그거는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트렌드는 뭐 80불 전후에 유지되는데 예, 추세적으로는 전쟁이 마무리된다면은 더더욱더 지금
이제 나중에 하방 압박이 있는 시간이 오겠죠. 그렇게 봐야 돼. 이제 뭐 중동 변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100%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종료되면은 80불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유가와 전쟁 피업종이 단기간 뭐 시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지난주까지 준비해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 일정을 보시면은 6월의 중요 일정 중에 내일 당장 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BOJ가 있습니다.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일단은 뭐 지금 최종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유럽 22가 지금 이번에 금리 올렸고요. 일본도 이가 무관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이 순간 변동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뭐 올린다 안 올린다 미리 단정 안 하겠습니다. 조금 강할 때 지금 오늘 뭐 8,500 넘어왔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여유가 있는 주가들이 많을 거예요. 약간의 현금 조절만 2할 이내 정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플럭추에이션이 생길 때는 저점에 받아주면 되는 거죠.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반도체 하시면 되고 바닥에 출발하는 산업 경기를 보려면은 뭐 조선 원전, 건설 이런 것들 하고 싶으면 빠질 때 보세요. IT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인간의 능력으로 100% 예측이 불가하죠. 다만 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6월 하순에 제일 중요한 게 6월 24일 MSCI 네, 지금 워칭 리스트 우리가 관찰국에 지정되는 여부예요. 지정이 만일에 24일 이루어진다면은 예, 6월 하순에 또 강세 하나의 강력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일정이 굵직한 일정들이 잡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들 잘 챙기면서 조심스럽게 시장 접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지금 변수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예측은 크게 무의미한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결정이겠죠. 일본과 미국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시장의 스파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를 또 이제 서로의 매수 찬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가격 매련이 최우선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스파크가 나오면은 빠르게 좋은 종목들 싸게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섹터는 워낙에 여러 번 또 언급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가의 방향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가 되려면 올 하반기 정도로 시점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피해주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핵심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